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하나의 문제로 구성해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속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체에 관한 법칙이 연속의 법칙하고 그 뒤에 얘기하는 베른의 정리가 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도 베른의 정리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 때는 어림도 없었죠. 그만큼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어려워졌으니 뭣도 생겨요? 요즘 이런 말도 있죠. 수포자. 그렇죠? 수업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가는 것도 애매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죠. 다 올려놨는데, 자, 유량은 벌써 개념 하나가 나왔죠? 유량. 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유체가 흘러가는 양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배관의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배관은 알죠? 파이프다 이런 얘기고요. 자, 파이프의 단면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이 단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은 보통 뭘로 표기하느냐면, 자, 영어로 면적 그러면 뭡니까? 에어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A로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 유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속은 유체의 속도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뭘로 쓰인다? 미터 퍼 세컨드예요. 자, 그래서 자, 단면적. 자, 면적은, 자, 면적인데 뭐다? 끊었다 이런 얘기예요. 끊을 단자입니다. 배관을 잘라 가지고 그 직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면적. 자, 그 다음에 유체가 지나가는 속도, 유속 V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써 있죠? 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흐르는 물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고체는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체는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흐를 수 있는 물체 액체나 기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주로 물을 주제로 했네요.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단위 시간. 이 말은 일정한 시간에 대한, 자, 흐르는 물체의 부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딱 이걸 가지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1시간 동안 물의 양 몇 입방미터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자, 입방미터 퍼 미니트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방미터 퍼 초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또는 이거 말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터 퍼 아워, 리터 퍼 미니트, 자, 리터 퍼 세컨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시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가령 송풍기로 팬을 돌려서 공기를 공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송풍기가 단시간 동안 공급하는 양, 그럼 뭘로 표기하겠습니까? 입방미터 퍼 아워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령 문제의 지문에 입방미터 퍼 미니트로 구해라 이렇게 써놓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분의 1이에요? 1시간은 몇 분이다? 60분. 그러면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되겠다? 60. 그렇죠? 또 분을 초로 고쳐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를 해준다? 나누기 60. 또
가령 1시간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을 초로 바꾸자 이러면 나누기 3600. 1시간은 몇 초니까? 3600초니까. 자, 우리 살면서 1시간 3600 알고는 있지만 잘 써먹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왕왕 시간을 초로 바꾸는 일이 계산 문제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시간 얼마다? 3600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생길지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매우 느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저는 이제 사이비 공학자예요. 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나중에 다른 일도 하다가 때려치고 어떤 공부를 하는데 문과 체질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과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국민학교 때 숙제로 시 같은 거 암기해오라고 하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남선 시인의 그 유명했던 시 혹시 기억하세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국민학교 때 뭐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 철썩 쏴 뭐 이런 말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다 못 외웠어요. 근데 이과로 가면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식을 외워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갔더니 이게 아니더라고. 자,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시간을 초로 바꿀 때 얼마를 나눈다? 3600이다. 자, 그럼 거꾸로 하면 곱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초를 분으로 바꿀 때는 곱하기 60으로 하면 될 거예요. 분을 시간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60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거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부피니까 항상 2박미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리터라고 하는 것은 이 리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리터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1000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1리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단위 시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세컨드라고 쓰자고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유속은 제가 잘못 썼는데 유속 유체 속도 V의 단위는 뭐다?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자, 여기 유량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2박미터 퍼 세컨드였죠? 잘 보면 단면적에다가 단면적 제곱미터에다가 뭘 곱했다? 유속을 곱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제곱미터 곱하기 단위는 이렇게 변합니다. 미터 퍼 세컨드를 해주면 수학적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2박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대로 곱해주는 겁니다. 단위라고 하는 건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면적에다 유속을 곱했더니 뭐의 단위와 똑같았어요? 유량.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만큼 갔다? 유속만큼 가면 이게 단시간 동안에 부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연속의 법칙이에요. 유량은 뭐 곱하기 뭐다?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식으로 쓰면 자, A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는 유량은 그런데 배관을 지나갈 때는 자, 배관을 지나갈 때는 물이 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양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A분은 일정한데 이때 어떤 식이 형성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면적이 배관의 직경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A고 A1입니다. 자, 여기 이때 유속이 V1이고, 자, 그 다음 이쪽 관의 직경이 달라졌죠? 관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A2고, 이때 유속이 V2라고 한다면, 이때 식은 뭐가 성립이 되느냐? 이런 식이 성립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A1, V1은 뭐가 됐다? A2, V2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같냐면, 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국정교과서에서 방학 되기 직전에 꼭 선생님 책 갖고 왔죠? 방학 숙제라고 하는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어, 이 속에 있는 문제 풀고 뭐 읽어보고, 그렇죠? 이것만 내면 좋을 텐데 방학 숙제를 이것 말고도 여러 개를 내는데, 그때 그 속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천이 이렇게 있었어요. 혹시 하천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면, 자, 하천이 넓은 쪽에서는 물의 흐름이 느리지만 하천의 폭이 좁아지는 곳에서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천이 폭이 넓은 곳에서는 유속이 느리고 하천의 폭이 좁은 곳에서는 유속이 빨라진다. 어릴 때는, 그 중학교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항이 큰데 폭이 넓은 곳은 저항이 적고 폭이 좁은 곳은 흐르기 어려운데 왜 빨라지지? 그런데 뭐 때문이냐면 유량이 일정하니까 밀려서 빨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1, V1은 뭐와 같다? A2, V2와 같다. 그러니까 자, 단면적이 큰 곳은 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작아지고, 자, 그 다음 배관의 단면적이 작은 곳은 유속이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배관의 관경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배관의 직경, 지름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원의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는 반지름으로 얘기를 하죠? 원의 사이즈를 얘기를 할 때, 원의 크기를 얘기할 때. 왜 반지름으로 얘기를 합니까? 콤파스로 그리기 편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배관은 반지름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관은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측정해야 되겠죠? 측정을 할 때는 뭘로 합니까? 지름으로 하죠. 그래서 직경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배관의 직경 또는 지름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관경이라고 한다. 자, 관경이 만약에 2배가 됐다. 그러면 유속은 몇 배로 변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조금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관경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유량은 다시 써봅시다. 유량은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었네요. 그런데 단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관경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가령 이럴 수는 있죠. 단면적이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자, 유속은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당연히 커지면 작아진다고 그랬죠, 유속은. 자, 몇 배?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관경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 단면적이 변하네. 몇 배가 되느냐면, 자, 이럴 때는 단위를 보는 거예요. 관경의 단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터죠. 자, 이것을, 자,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면적은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곱 2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경이 2배가 될 때 단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승만큼 변합니다. 그러면 2의 몇 승만큼 변한다? 제곱만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최적으로 얘기를 하면 2박미터다 그러면, 자, 사이즈가 2배가 되면 최적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2의 3승배로 변할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단면적이, 자, 2의 제곱이면 몇 배가 됐다는 얘기다? 4배가 됐다는 얘기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유속은 몇 분의 1배가 되더라? 4분의 1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 한 줄로 나왔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면적이 2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유속은 2분의 1배 이렇게 당연하지만 관경이 2배가 됐다면, 자, 이때는 단면적이 몇 배로 변하니까? 2의 제곱배 4배로 변하니까 유속이 몇 분의 1배로 줄더라? 4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기초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 연속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식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관경을 주고, 관경 D를 주고 다이어미터 직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경을 주고 유량을 구하라는 식이 나올 수도 있고, Q는 AV. 아시겠죠? 두 번째는, 자, 뭘 구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V는 유속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분의 Q 이럴 수도 있겠네요. 또, 자, 또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냐면 관경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할 게 아니라 그건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 과정에서 들어가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연속의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다? Q는 AV,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것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 A1, V1은 뭐와 같다? A2, V2와 같다.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자, 유체의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량이라고 한다. 자, 유체는 뭐다? 흐를 수 있는 액체나 기체를 유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베르누이 원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일상생활에서 베르누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도움될 게 있느냐? 그러면, 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체에 관한 법칙 중에서 중요한 거고요. 자, 식을 써놨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수도, 위치수도, 그리고 속도수도입니다. 이것은 어떻다?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운동에너지 보존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그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진자운동 가지고 위치에너지가 최대, 운동에너지가 최대, 이렇게 진자운동 배울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와, 이런 거 기억.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었잖아요. 자, 중3 때.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는 딱 하나가 지문으로 나왔어요. 요거예요. 2번. 유속이 빠른 곳에 정압이 작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트 원리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때 파리약 입으로 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기억 못 하십니까? 입으로 불었 F킬러가 이때 나왔는데? 아니면 요즘도 시골에 가면 있겠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제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배관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뭘 무시해도 되냐면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자, 압력에 관한 것, 그리고 무엇에 관한 것이다? 유속에 관한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압력에 관한 것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정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속에 관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때로는 동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대롱을 해놓으면, 자, 봐보세요. 연속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 유속 V1과 V2가 있습니다. V1과 V2가 있으면 지금 여기 우리가 입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자, 유속이 어느 쪽이 빨라요? V1이 빨라요? V2가 빨라요? 당연히 입구가 작아진 V2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단면적에 비례해서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의 압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을 거꾸로 했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흡입력이 생깁니다. 왜? 유속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F킬러 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다? 여기로 빨라 올라가서 여기서 분사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지금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물살의 흐름이 V1과 여기 V2가 지나갑니다. 어느 쪽이 유속이 빠를까요? V1과 V2 중에 유속이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여긴 좁아지니까 유속이 빨라지겠죠? V1이 빠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작용하는 P2와 여기서 작용하는 P1의 압력이 달라집니다. 누가 크다? 요 합은 일정하다고 그랬죠? 압력과 유속과 압력의 합은 같아요. 그러면 P2가 누르는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평행하게 갈 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평행하게 가고 싶지만 결국에 두 배는 어떻게 되더라? 만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버스 옆에, 죄송합니다, 차를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T코가 가요. 그러면 이 T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이 T코는 자꾸 여기 공기압 때문에 이렇게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즘 유현진이 복귀했죠? 1년 반 만인가 뭐 얼마만큼인가 수술하고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현진이 던지는 공을 보면 안 빨라요. 느립니다. 그런데 메이저 선수에 비해서는 느리죠. 막 160km 던지는 애들이 있는데 유현진은 빨라야 153km였어요. 그런데 153km 빠를 때도 다른 상대적으로 느린데 컨디션이 좋으면 유현진의 직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타자가 치면 플라이볼로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구공을 던질 때, 자, 이건 시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베르노이 원리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제가 동네 야구 투수 공을 막 채줘요. 그러면 꼭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해설위원이 공끝을 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요. 공끝을 채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앞으로 가지만 여기 손으로 이렇게 되니까 역회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 여기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자, 유속, 공기의 속도 V1과 V2 중에 어느 쪽이 유속이 빠르겠습니까? 이쪽은 공기 저항 때문에 표면에, 공기 표면 여기 지나갈 때 유속이 느리겠죠. 공기가, 볼이 어떻게 되니까? 거꾸로 도니까. 여기는 공기의 흐름 헤치는 방향과 볼이 회전하는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의 유속이 빠릅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자, 이 공기 때문에 가해지는, 자, 노란색으로, 자, P2와 여기 눌러주는 P1은 압력이 같을 수가 없고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유속이 빠른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압력이 크다, 작다? 작다. 자, V2는 압력이 느리니, 유속이 느리니 압력이 커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치. 자, P1이 작고 P2가 커요. 그러면 볼 끝이 살아있는 투수의 직구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가다가 앞에서 약간 솟아요. 그러면 야구를, 배트를 칠 때 어떻게 됩니까? 치면 요게 파울이 되든가 아니면 플라이볼로 날아갑니다. 이런 볼 안 받아보셨죠? 저 대학교 때 우리 반 애들이랑 야구를 해보는데 그때 1m 85짜리 친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직급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던지는 공을 받을 때 이렇게 솟더라고요. 이 베르노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보시면 자,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공기가 지나갈 때 밑으로는 저항을 많이 받도록 돼 있고요. 위쪽으로는 공기가 빠르게 흐르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V1과 자, V2하고 봤을 때 자, 유속이 어느 쪽이 빠르다? V1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공기가 밀어내는 힘이 자, 여기 P1 자, 이쪽에 P2 누가 더 크다? 유속이 빠른 곳이 압력이 작다. 그래서 비행기가 나르는 양력도 요것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나르려면 일단 지상에서 뭐 합니까? 활주를 하죠. 활주를 해서 양력을 얻어내면서 키웁니다. 자, 시험 문제에 요 얘기만 나옵니다. 정압이 크면 유속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유속이 빠르면 정압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유속이 느려지면 정압은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베르누이 원리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만 확인해 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13회 때.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kPa이다. 이건 배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맞죠? 자, 그다음 3번.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곳이 정압이 작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4번과 5번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먹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 범위는 자, pH란 말은 아시죠? pH가 뭡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자, pH는 보통 범위가 0에서부터 얼마까지다? 14까지죠. 그래서 자, pH 7이 중성이고 0쪽으로 낮아질수록 뭐가 됩니까? 산. 그렇죠? 그 다음에 14쪽으로 갈수록 자, 염기성 또는 알칼리로 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그냥 여기서 한번 봐줍니다. 먹는 물의 pH는 자, 얼마에서 얼마냐면 5.8 이상 8.5 사이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암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집으면 되죠? 5.8, 8.5.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거까지 기초반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습니다. 자, 마찰 손실은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니까 마찰 손실이 커지겠죠. 두 번째, 자, 관경이 커지면 마찰 손실은 작아지겠네. 그래서 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 관경에 뭐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풀어봤을 때 자, 배운 데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찰 손실에 관해서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들어가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151페이지에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기압을 이용하여 구분관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액체를 낮은 곳으로 옮기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사이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작용을 사이펀 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자, 이 두 유체 간에는
여기서 조건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관을 해놓고 관이 비어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해놨으면 관을 채워놓으면 당연히 자, 여기 P1과 이 지점의 압력, 자, 유체 압력입니다. P2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유속이 달라요.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의 수압과 이 부분의 수압이 자, 압력이 정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높으냐? P1 쪽이 커요. 그러면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물이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그러면 이것과 함께 물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물은 자, 이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니 물이 어떻게 올 거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이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거 그러면 사이펀 원리가 왜 우리가 이런 얘기가 필요하느냐? 그랬더니 가령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면대를 보시면 화장실에 이런 세면대 있죠? 여기 수도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 배수구의 모양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밑에 배수구의 모양을 보시면 어떤 게 많이 보입니까? 자, 요렇게 된 모양과 요렇게 돼 있는 모양과, 자, 주로 여러분들은 1번을 보십니까? 2번을 보십니까? 주로 많이 보이는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이? 1번이요? 우리 선생님은? 아, 밑에를 잘 안 보셨습니까? 자, 어떤 게 원칙이냐면 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세요. 고급스러운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고급스럽지 않다 이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 트랩이라고 합니다. 배수용 트랩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러면 이것은 뭐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항상 고여있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고여놨느냐? 그러면 이 배수구로부터 악취나 해충이 유입되지 말라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거다? 외부로부터 악취나 해충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면대를 쓰니라고 물을 만수로 해가지고 이걸 내려버리면,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뭐가 적용이 돼서? 사이펀 원리가 적용이 돼서 여기 있는, 자, 여기 고여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배관을 막아놓는 물이라고 해서 봉수라고 하는데, 봉수가 남아나지 않고 같이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내려가면 곤란하겠죠. 왜? 고여서 외부로부터 악취나 해충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는데 봉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변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요만큼 물이 채웠다가 한꺼번에 다 끌고 내려갑니다. 이것도 사이펀 원리에 의해서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 뭐다? 사이펀 원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자, 무슨 작용이 있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물매와 펌프의 양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렇습니다. 배관은 수평으로 반듯하게 놓는 게 아니라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서 기울기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기울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쪽으로 갑니다. 우리말 쪽으로. 그리고 일본식 용어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배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뭐라고도 한다? 물매를 잡는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물매나 구배나. 자, 그래서 물매 잡는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 바닥에 기울기를 잡을 때 또는 구배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똑같은 기울기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물을 밑에서 위로 공급할 수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배관인데 수평으로 돼 있죠? 또는 횡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 수평 주관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건 급수 수직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밑에서 위로 물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상향식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고가 탱크가 있으면 자, 이때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밑에서 펌프로 물을 올려보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자, 또는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갈수록 내려가네요.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원활한 물 흐름이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원활한 물 흐름이 될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꺾어지면 마찰 손실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자로 하면 앞선 자를 써가지고 선 상향구배 또는 앞 올림물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상향식 수평주간의 물매는 어떻게 잡아준다? 앞으로 갈수록 물의 흐르는 방향이에요. 물이 앞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물매를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하향식에서는 자, 하향식은 수평주간이 어디 있어요? 최상층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평주간이 있고 자, 여기 급수 수직관을 따라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향식 수평주간의 물매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 하향구배. 또는 자,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내림, 물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았더니 선상향구배 이렇게 써 있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자, 중간마다 이제 층마다 각 세대에 물을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관이 하나씩 빠져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 층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각 층의 수평 주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층의 수평 주관은 당연히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서도 뭘로 해야 되겠다? 선 상향구배로 가겠다. 자, 또는 앞 올림 물매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향식에서 각 층의 수평 주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향식에서는 자,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서는 선하향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이제 각 세대마다 수도꼭지를 분기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난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 배관을 수리 교체하고자 할 때 여기 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고여 있으면 자,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파되겠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수리 교체하고자 할 때 배관을 해체하면 물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뭐보다는 선하향구배보다는.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층의 수평 주관은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다 똑같이 물 빠짐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무슨 구배로 선상향 또는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물매를 잡아준다. 이해가 됐죠? 자, 수평 주관은 상향식은 뭘로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물매를 잡아주지만 하향식은 수평 주관은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물매를 잡아주는 게 순리적 물 흐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각 층의 수평 주관은 자, 어떻게 됐다?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앞으로 갈수록 물이 올라가는 물매를 잡아준다. 자, 이것을 앞올림 물매라고도 하고 선상향구배라고도 하고 또는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기울기를 잡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아시겠죠?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숫자는 뺐는데 우리 책에 보면 가령 250분의 1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을 공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울기 값은 탄젠트 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탄젠트가 뭡니까? 밑변분의 높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50분의 1이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250만큼 갔을 때 1만큼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차가운 물은 원활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매가 조금 완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급탕은 물매가 조금 더 급해야 됩니다. 마찰 손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 배관보다는 급탕 배관의 물매가 조금 더 급하고요. 그 다음 자, 배수나 또 저수조의 밑면이나 자, 옥상이나 옥상방수나 이런 데는 물 흐름이
원활해야 되겠죠. 잘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매가 조금 더 급하다. 그래서 배수는 자, 얼마 정도 구배를 갖는다? 50에서 100분의 1. 자, 그 다음 저수조 밑면이나 산화조 밑면이나 또는 자, 우리 발코니, 베란다 이런 곳에 물 흐름이 원만하다 이러려면 자, 기본적으로 몇 분의 1 이상의 물매를 갖도록 하느냐? 100분의 1.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숫자는 일단 100분의 1을 하고요. 자, 옥상 방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분의 1에서부터 100분의 1, 100분의 1에서부터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이건 나중에 암기해도 되겠어요. 지금 급하게 암기할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물매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물이 유체가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면 뭐라고 한다? 앞 올림 물매. 앞으로 갈수록 내려가면 뭐라고 한다? 앞 내림 물매. 왜냐하면 배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물매인지 내려가는 물매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 올림 물매.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앞내림 물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수평관이라고 하는 것, 수평주관도 있고 각층의 수평주관도 있고 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펌프의 양정이 있지만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빠르게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했습니까? 자, 하나 밀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퍼 입방미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두 번째 자, 수드는 1m의 균 얼마다? 9.8 킬로파스칼이고 대략 10킬로파스칼입니다. 자, 그 다음 자, 0.1 메가파스칼은 수드 10m AQ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드 1m AQ에는 0.01 메가파스칼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대기압 얘기를 했었고요. 보일차르의 법칙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파스칼의 원리 자, 얘기를 했고요. 연석의 법칙은 자, 유량은 뭐 곱하기 보다 배관의 단면적에 유속을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Q는 AV이고 A1, V1은 A2, V2와 같다. 자, 이거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르노의 원리. 자, 유속이 빠르면 정압이 작다. 유속이 느리면 정압이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펀 원리 얘기를 했고요. 자, 물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1시간 동안 끝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요. 자, 항상 기초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 양 작으니까 기억하기 좋겠죠? 자, 조금씩 양이 늘어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